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2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는 방콕 짜뚜짝 지역의 길이 5.7km의 포뮬러1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12억 3천만 달러 입찰을 승인했습니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 경기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간 5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범죄수사국은 싱가포르에서 성매매에 종사할 태국인 여성을 송출하던 싱가포르인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이 전문 인력 송출 조직이 태국에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우돈타니와 방콕에서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소유한 콘도와 노트북, 은행 통장과 명품 등 2천만 바 상당을 몰수했습니다. 방콕 시내에 위치한 클리닉에서 진료를 거부해 60세 남성이 클리닉 앞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가슴 통증을 느껴 집 근처 클리닉에 갔지만 클리닉 직원들이 진찰을 거부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숨진 남성의 아들은 보건부에 이를 신고했는데 클리닉은 문을 닫아버린 상태여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주요 관광지에는 대마 상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데 푸켓에만 1,495개의 대마 판매점이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대마 합법화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마약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으며 가족 여행객들에게 외면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켓에서도 대마가 밀집한 지역에 방문을 꺼리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늘고 있어 대마 상점이 들어선 골목은 오히려 한산하다고 하네요. 태국 연립정권의 제2당인 폼짜이타이당이 연립정권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부총리 겸 아누틴 내무부장관 등 8명의 장차관들이 사임을 했으며 여당의 지위를 버리고 야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유로는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와의 비공식 전화회담에서 태국을 배반하는 발언을 했던 걸 꼽고 있습니다. 현재 정계에서는 패통탄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하원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콕시와 수도권 지역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일 최저임금이 7월 1일부터 400바트로 인상됩니다. 또 라용과 푸켓, 수라타니 코사무이 지역도 하루 400바트로 인상됩니다. 대상은 서비스업과 50개 객실 이상의 호텔 내 음식점과 가라오케, 칵테일 라운지 등으로 70만 명의 임금이 인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같은 인상안을 발표한 피팟 노동부 장관은 폼짜이타이당 소속이었는데 이후 장관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펫샵은 붕산판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물고기 스프를 먹다가 가시를 삼켰다고 합니다. 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가시를 발견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간 통증은 계속되었고 염증까지 심해졌는데 생선 가시가 목을 뚫고 나왔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제거 시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이스라엘 내 태국인 노동자를 철수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공군기가 대기 중인데 현지에 있는 태국인은 총 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태국은 전년보다 5계단 내린 30위였습니다. 1위가 스위스,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홍콩이었는데 일본이 11위, 중국이 16위, 한국은 27위였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사뭇브라칸 방피 지역의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호주인 등 13명의 외국인을 체포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들어간 태국 경찰은 고급 주택에 다수의 호주인과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걸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호주인 대상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사기를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은 호주인 5명, 영국인 6명, 캐나다인 1명, 남아프리카인 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태국을 찾을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올해 4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3월 말 미얀마 대지진과 캄보디아와의 영토 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입국 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타이항공의 법정 권리가 종료되며 7월 또는 8월 태국 주식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만성 적자가 쌓이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국영기업의 지위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방콕 시내의 주차권 발권기를 만졌다가 여성 운전자가 감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주차권 발권기 센서에 손바닥을 댔을 때 전신의 통증을 느꼈으며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비원이 와서 차단기를 수동으로 열었는데 여성은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간 후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큰 이상은 없고 곧 있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쇼핑몰 측은 지정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가로등과 전기기기로 인한 감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국경에 통제 권한이 군에게 이관되면서 태국군은 불이람과 시사켓, 수린 지방의 국경 검문소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이에 맞대응해 캄보디아도 국경 검문소들을 폐쇄하기 시작해 양측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국과 관광경찰은 파타야 시내의 주택을 급습하고 한국인 21명과 중국인 1명을 체포했습니다. 주택 내부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기 수십 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한국인을 상대로 전화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로의 태국인 월경을 금지하면서 캄보디아 포이페 카지노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경이 폐쇄되자 10여 시간 숲을 통해 캄보디아로 넘어가려던 태국인 26명이 군에 의해 체포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카지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파타야에서는 볼트 어플을 이용한 승객을 오토바이 택시기사가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볼트 어플로 호출한 오토바이에 탑승했는데 다른 오토바이 택시기사가 여성에게 다가와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당국이 해당 택시기사를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켓 가론 해변에서 수영을 하던 러시아 남성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아내와 함께 호텔 인근 해변을 찾았고 혼자 바다 수영을 시작했는데 얼마 후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내의 신고로 수색을 시작한 경찰은 30분 만에 숨진 남성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우기 시즌 태국 바닷가에는 거칠고 높은 파도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익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끄라비 아우낭 지역의 호텔에 투숙 중인 네덜란드 여행객은 객실에 둔 현금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현금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호텔 측이 일정액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태국의 호텔에서는 직원에 의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므로 현금과 귀중품을 객실 금고에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국 교통부는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한 태국 면허 취득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필기시험이 면제되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도 필기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당국자는 태국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거주국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국은 깐짜나부리 지방에서 야생수달과 뱀을 불법으로 사육하던 53세 스페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포획한 9마리의 야생동물로 동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조사에서 태국의 법률을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3개월과 3만 바트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가짜 기침 시럽을 제조 유통하던 5곳의 건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무땅간과 사라부리, 논타부리와 아유타야 등의 건물에서 가짜 기침 시럽 9만 개와 제조기계 등 약 2,200만 바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가짜 기침약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사기 혐의로 수배된 48세 여성을 콘깬 남폰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피해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콘도와 주택을 구입하면 200만 바트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소개비와 착수금 명목으로 10만 바트를 받아 잠적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와 국경이 폐쇄되고 무역이 중단됨에 따라 태국 내 망고스틴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망고스틴 1kg의 가격은 10바트로 생산 농가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라오스행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한국인 남성의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라오스 입국 규정에 따르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출국용 항공권과 체류 일수가 30일 이내임을 나타내는 숙박 예약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성은 현금만 소지하고 숙박 예약도 증명할 수 없어 항공사 측이 입국 심사에서 거부될 것을 고려해 탑승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푸켓 경찰은 찰렁 지역의 무허가 미용 클리닉을 압수수색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의료기기와 장비 등을 압수했는데 검거된 여성은 의사 면허도 없었고 클리닉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인 네타가 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을 중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국 네타 자동차의 올해 태국 내 판매는 전년보다 43% 감소했는데 자금난과 고액의 채무를 안고 있어 회사 존속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모 회사도 파산설이 나오고 있어 결국 중국산 전기차를 구입한 태국인들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파타야 경찰은 41세 싱가포르 국적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시내 주차장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경찰이 검문을 실시했는데 남성의 차량 안에서 마약이 발견되었고 검사 결과 남성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성의 차량 번호판은 위조된 것이었고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하네요. 파타야 경찰은 캄보디아와 태국인 아동 9명에게 구걸 행위를 시킨 캄보디아인 남녀 7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구걸 조직 일당은 하루 수천 밭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하며 태국 당국은 아동들을 보호 조치했습니다. 패통탄 총리와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 간의 비공개 전화통화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태국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발언 중에 태국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문제 삼아 연립정부의 제2당인 뿜짜이타이당이 탈퇴하고 팔랑프라차랏당도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비공식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태국 측에 항의했으며 태국 야당에서는 패통탄 총리의 사임과 의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녹취록 공개로 패통탄 총리가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일부에서는 패통탄 총리가 사임하지 않거나 의회를 해산하지 않을 경우 군부가 움직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불법으로 설치된 철도 건널목으로 인해 매년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국 철도청은 불법 건널목 112개를 폐쇄했으며 정식 건널목에는 신호기와 차단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국경에 인접한 7개 지방에 대해 대피소와 방공호가 충분한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양국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면서 수린 지방의 국경 인근 학교에는 대피소를 만들기 위한 시멘트 구조물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전역에서 규격 미달의 불량 철근이 발견되면서 산업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외국자 본해한 철강 제품 생산 공장 설립을 억제하고 불량 철근의 수입 또한 금지시킨다는 설명입니다. 고용국과 경찰은 방콕 딘댕 지역에 위치한 마사지업소 8곳을 단속하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체포했습니다. 외국인은 태국에서 마사지사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방콕 촉차이 지역의 상업용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28세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락프라오 지역의 주유소 내 상점 안에는 전자담배 2,000개가 발견되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짠타부리 국경 순찰대는 숲을 통해 캄보디아로 넘어가려던 태국인 3명과 중국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카지노에서 일하기 위해 국경이 폐쇄된 가운데 숲을 통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합니다. 사케오 국경순찰대도 태국으로 불법 입국하던 태국인 여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포이펙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심야 시간 숲을 통해 태국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사기 혐의로 수배된 40세 남성을 핏산 을룩지방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파타야의 유령 코인 세탁기 유통회사를 차려놓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판매 대금 90만 바트를 받고 잠적했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광물회사의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1억 반 넘는 돈을 횡령한 남성을 방콕 나크라방 지역의 콘도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 남성이 거주하던 콘도에서는 3,900만 맛의 현금이 발견되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막가산 지역의 호텔을 압수수색하고 중국인 불법 체류자 4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호텔 한개층을 전부 임대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호텔방에는 많은 컴퓨터들이 있었고 휴대전화 200대가 들어있던 박스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방콕 방본 지역에서 가짜 변호사 43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시사케 지방에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밭의 수임료를 받은 뒤 잠적했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은 허가 없이 대량의 유해물질을 보관한 창고를 단속했습니다. 방콕과 사무프라칸의 5개 장소에는 마약 원료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 180만 리터가 보관되고 있었는데 인접국으로 밀수출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수완나풍공항 이민국경찰은 강도 혐의로 수배된 중국인 남성을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홍콩의 명품 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명품 가방 1,000만 바트어치를 가지고 도주했으며 곧바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성의 수화물 가방 안에서 명품백 20개 이상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로의 석유 공급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캄보디아 정부는 보복으로 포이펫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이펫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은 석유 공급 중단과 국경 폐쇄를 우려해 잠시 국경이 열렸을 때 아란 야프라텟으로 넘어가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석유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태국 국영석유 회사인 PTT가 입을 것이라면서 인터넷과 전력 차단, 캄보디아 노동자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